상호계약 저지 및 대리점포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정의당 중소상인 자영업자위원회와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연을 맡은 을비대위 집행위원장 신기철입니다. 임시국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을들이 고통을 호소하였고 심지어는 자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정쟁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민생은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민생 입법의 조속한 통과입니다. 먼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신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의 김재남 의원님의 여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중소상인 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남입니다. 이제 2013년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다 기억하고 있듯이 작년 대통령 선거 많은 후보들이 경제 민주화를 우리 사회가 오롯이 반듯하게 세워야 할 최고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공약을 정말 반듯하게 우리 사회에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 민주화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자리는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특히나 경제 활성화는 우리가 갑을에 불공정과 갑과 을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이라는 말 대신에 대기업 위주의 그런 경제 활성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올 한 해는 많은 을들의 절규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또 을이 연대하는 을의 항쟁이 있었습니다. 을의 항쟁을 그리고 을의 눈물을 닦아서 을의 권리를 세우는 것은 바로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을을 위한 입법 과제를 책임 있게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회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의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진상 규명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국회가 해야 할 민생 입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생 입법을 우선하기 위해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불법 대선 개입의 의혹은 한치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 규명되도록 특검에 넘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민생에 전념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을 반대한 것이 새누리당입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불법 대선 개입 진상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민생 입법마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정쟁화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오늘 을 살리기 그리고 또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을 살리기에 아주 중요했던 하반기에 쟁점 법안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골목상권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을들의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풀뿌리 경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SSF 규제를 하니 그 규제의 법망을 피해서 아주 편법적으로 또 위장된 형태로 대형 SSM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상품 공급점이었습니다. 정기국회 그리고 임시회를 거치면서 민생 입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안으로 골목 상권 살리기에 마지막 활용 점정처럼 찍어야 할
법안으로 상품 공급점을 규제하는 것으로 저희는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야당이 뜻을 모았고 심지어는 여당까지도 상품 공급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수준은 상품 공급점을 대규모 점포로 대형 유통업체로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자체장에 재량으로 상품 공급점을 규제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계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을살리기가 아닙니다. 골목 상권 살리기가 아닙니다. 얘기가 조금 장황하게 길어집니다만 골목 상권에 진출한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그리고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대표하는 신세계 전용진 부사장은 지난 국감 11월 1일 국감장에 나섰습니다. 상품 공급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해서 상품 공급점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증언대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간데 없습니다. 상품 공급점 계속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해서 이를 입법으로 규제하겠다고 하는 저도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 또 민주당의 의원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상품 공급점을 규제하는 법안을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겠습니다. 골목 상권 살리기 그리고 지역 경제 풀뿌리에 가장 활용점정처럼 입법 과제로 해야 할 대형 유통업체 편법적인 SSM을 막기 위한 상품 공급점 진출 방지법인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합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애써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민생을 내팽개쳤다. 그리고 을들의 눈물, 을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하는 국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중소상인 그리고 전국의 7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서 올해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서 중소상인 살리기에 적극 연대하고 함께 나서겠습니다. 네. 특검은 조속히 시행돼야 되고요. 더 이상 정쟁을 일선치 맞고 계속 불법 개입 문제는 특검으로 넘기고 국회는 지금이라도 민생 입법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잠깐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품공급점 피해 당사자인 전국유통상인협회를 대표해서 우리 조정묵 회장님 오셨습니다. 을비데이 고문이신 우리 경제살리기 공공운동부의 우리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리점법의 당사자인 우리 이영진 GM대리점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의 공구백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전국 문구살리기협회 이성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상품 공급점 문제가 개선이 된 것이 아니라 규제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라 개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 얘기한 것보다 더 후퇴된 안으로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에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입법 저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목입니다. 지금 전국에 그 상품 공급점 약 600여 개가 있는데 전번 국감 때 안 하겠다고 했는데 뒤로 돌아서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이거를 좀 강하게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좀 애를 써줘야 되는데 그냥 위야무야 거쳐나가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걸 법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대기업들이 이 상품 보급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들까지 더 많이 확장되고 왔습니다. 특히 저희 그 도매업체 쪽에는 전국에 약 10만 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대형 유통업체가 지금 침탄에 들어와서 약 6만 5천 개 정도 지금 줄어 있습니다. 거기에 식자재 업체도 약 10만, 지금 80만 개에서 지금 60만 개로 줄어 있거든요. 이 대형 유통업체들이 하는 짓이 이렇게 포악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건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당,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우리 95%의 중도 상인들이 뽑아줬는데 이 사람들이 95%의 일을 하지 않고 20%의 대기업을 이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 때 이 사람들을 모조리 국회에 진출 안 할 수 있게 다 쫓아내는 이런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자분들께서 제발 좀 의원들을 독촉을 하셔서 협박을 이렇게 그 상인들이 하는 걸 진짜 자꾸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보도가 안 되니까 이 양반들이 방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희 회장님 짧게 대리점법. 한국GM 대리점연합회 윤용민입니다. 네네.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 상인입니다. 근데 저희 영세 상인들이 지금 투사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저희가 와보니까 발의한 의원 따로 또 제정할 때도 노력하는 의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이렇다면 새누리당이고 민주당이고 저희는 국회를 외면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